자,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강론 우리 저번에 이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여기 15번에 테러 취약 시설 안전 활동에 관한 규칙 있죠? 여기서 이제 볼 건데요. 일단 테러 취약 시설 안전 활동에 관한 규칙은 이건 경찰청장이 있는 훈령입니다. 훈령이니까 뭐 가능성이 높진 않거든요. 높진 않은데 먼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서 테러 취약 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테러에 취약한 시설이 있는데 이 테러 취약 시설에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뭐냐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거. 그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우리가 크게 또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A급 시설, A급 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급 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급 시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A급 시설은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어떤 시설이 테러를 당했어요. 당하면 국민 생활에 무슨 영향 준다? 결정적 영향을 주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적이라는 말을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급은 어떤 거냐면 얘보다는 조금 낮은 거죠. 그래서 중대한 영향. 그 다음에 C급은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상당한 영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그다음에 중대한, 상당한으로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서장인데 내가 서장으로 있는 이 관할 구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닭기 서장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전체를 서장님은 얼마 만에 한번 점검하냐면 자 A급은 얼마라고요? 얘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분기 1회 이상. 관리자하고 동의받아서. 그 다음에 이 두 개는요. 반기 1회 이상이에요. 6개월에 한 번이겠죠?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A급은 분기 1회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점검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은 테러방지법인데 이 테러방지법에서 물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 꼭 공부할 때 뭐 하냐면 이 법에서 쓰는 용어 중에 테러단체라는 게 있죠. 테러단체는 누가 지정한 단체입니까? 바로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우리가 유엔이라고 하죠. 유엔이 지정한 단체를 우리가 테러단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여기에서 쓰는 용어 중에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여러분 시험에서 크로스로 용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테러 위험 인물과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 당시 여당인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 당에서 이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야당, 지금은 이제 여당인 민주당에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 반대한 이유가 이 법에서는 국정원장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둔 게 바로 이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테러 인권보호관을 둔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한 명입니다. 한 명.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여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있죠? 위원장은 이건 누가 된다? 이거는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도 조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우리나라에서 저기 IS 옛날에 IS에 가입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IS에 가입하려고 나가는 사람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요 이 기관장은 법무부 장관한테 얘 좀 출국 금지 좀 시켜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걔를 뭐 한다? 출국 금지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거는 며칠이라고요? 90일입니다. 90일 출금지 한 90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 17조가 있거든요. 17조가 자 뭐냐면
이 테러 단체 구성 등의 죄라는 죄가 있어요. 테러 단체 구성 등의 죄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조의할 건 이 죄는 일단 미수도 처벌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죄는 예비 음모도 처벌된다. 여기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죄는 무슨 주의가 채택됐다? 세계주의라는 게 채택돼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주의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했죠. 가입한 사람은 그때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틀리지 않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테러 방지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이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죠. 비상업무 규칙인데 뭐 중요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숫자주의를 보는데, 여기서는 비상업무 규칙에서 만약에 비상근무라는 게 있는데, 비상근무는 뭐뭐로 나눠집니까? 첫 번째가 갑호비상, 그 다음에 을호비상, 그 다음에 병호비상, 그 다음에 경계 강화, 그 다음 뭡니까? 작전 준비 태세,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요, 자, 이럴 때는 가용경력을 몇 %까지 동원할 수 있다? 100% 동원할 수 있잖아. 가용경력. 그 다음에 을은 몇? 50%를 동원할 수 있고요. 병은 30% 동원할 수 있고, 이거는 별도의 경력 동원 없습니다. 그지? 별도의 경력도 없다. 그 다음에 가포가 발령되면 지휘관과 참모, 지구대라면 지휘관은 지구대장님이겠죠. 그런 분들은요, 무슨 근무를 실시한다고요? 바로 이때는 정착 근무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정착 근무는 어디에 있는 걸 정착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관할이 아니고, 사고 났다면 사고 현장이나 또는요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정착이라 그래요. 두 번째가 의료가 발령되면 여기는 무슨 근무합니까? 정위치 근무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정위치 근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할 구역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호가 발령되면 여기는 정위치 근무 또는 뭡니까? 또는 지휘 선상 위치 근무인데, 여러분들 지휘 선상 위치 근무는 관할을 벗어나도 되는데 몇 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건 있지 않다?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지휘 선상. 그리고 이제 경계 강화는 지휘 선상 위치 근무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작전 준비태는 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갑포와 을호가 발령되면요, 연가는 중지됩니다. 근데 이 병호가 발령되면요, 최대한 연가는 억제한다고 해요. 중지가 아니고 이게 연가 억제예요. 여기 알면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용어 중에 필수요원과 일반 요원은 여기는 1시간, 2시간 이내에 와야 되는 자죠. 이건 뭐 쉬우니까 됐고, 여기 아까 지휘선상 위치 근무 설명드렸죠. 몇 시간 이내에 와야 돼? 1시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용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포 비상 대표하면 100%, 여기는 50, 30 설명 다 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경찰 마지막에, 여러분 청원경찰에 대해서는요, 먼저 이거부터 갑시다.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한테 뭐 합니까? 자, 내가 지금 장으로 있는 이 시설에 청원경찰 좀 배치 좀 합시다. 배치를 시켜달라고 신청을 하죠.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은 배치를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체 없이 청원주한테 알려주는 거야. 배치하라고. 그러면 청원주는 다시 또 시도경찰청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청원경찰 임용하겠다. 그러니까 임용 승인 좀 해줄래?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이 이제 임용 승인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청원주라는 사람은 임용된 사람, 그 승인 받은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 A와 B라고 하면 A와 B를 청원경찰로 임용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청원경찰의 임용 연령이 있죠. 몇 살입니까? 18세죠. 18세 이상. 옛날에는요, 이 뒤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남자는 군대를 면제받거나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한정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사라졌어. 그냥 나이 남녀 관계없이 18세 이상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청원주는 배치 결정 받아 이거죠.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결정해가지고 청원주한테 알려줬잖아요. 알려주면 청원주는 시도청장한테 이제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청원경찰로 데려다 쓰겠다고 신청한다 그랬죠. 신청은 시도청장으로부터 배치 결정 받잖아. 받으면 그때 30일 이내에 임용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야. 30일 이내.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30일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청원주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A와 B를 청원경찰 임용했잖아. 하면 청원주는 서장을 거쳐가지고 시도경찰청장한테 이걸 뭐한다? 보고해야 돼. 보고. 여기다가 보고. 보고는 며칠 이내? 바로 임용했으면 1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0일하고 여기 10일 있죠. 10일하고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관할 구역에 청원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청원경 근무하고 있어. 그러면 경찰서장은 매달 한 번 있죠. 한 번 이상 청원경찰이 배치한 구역을 지도 감독하는 겁니다. 매달 한 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만약에 직권을 남용해. 직권 남용하니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때는 얼마입니까? 6개월이야죠. 6개월이야.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일반 경찰이 직권 남용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6개월이 아니고 경찰은 얼마? 1년 이하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숫자는 이거지만 청원경찰법에서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됐죠? 근데 대부분 할 수 있답니다만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도경찰청장인가 서장인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청장, 서장 이런 거 구별하셔야 된다.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청원경찰에 대한 걸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가볼까요? 자, 물론 용어정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숫자만 정리한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일단 125cc, 여기도 125cc 이하예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얘 조심하세요. 개인용 이동장치가 바로 우리 전동 킥보드잖아요.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는 이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냐고 차체 중량이 몇 킬로? 30kg 미만인 겁니다. 그래서 25하고 30 조심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이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에도 들어가고요.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도 들어간다는 조심하시오. 이중적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등은 자동차 플러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자전거 등은 자전거 플러스 개인용 이동장치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 개인용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에 들어가는 건 이건 뭐 이론이 없잖아요. 이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물론 우리는 숫자만 적기 위해서 제가 말을 빼놨는데 개인용 이동장치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말이 들어가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용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개인용 이동장치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에도 들어가고 자전거 등에도 들어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도로 같은 거 달리거나 이럴 때는요, 이 자전거에 이거에 준해서 거의 대부분 자전거 똑같이 처리합니다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차는요, 여러분 정차는 뭐하고 구별하자? 일시정지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차는 여기서 차가 몇 분을 초과하지 않고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그리고 일시정지는 뭡니까?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초보 운전자는 2년. 여기도 2년입니다. 뭐 2년인데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확인합시다. 그리고 어린이는 몇 살 미만입니까? 다 13세 미만이죠. 이 13세 미만은요, 도교법에서도 어린이는 13세 미만이고 뭐 특가법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다 13세 미만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 출입문 중심으로, 자 학교가 있으면요 주치 중심으로 몇 미터 이내에다가 설치합니까? 300m 이내에 설치하죠. 근데 필요하면요 최대 500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대 500m. 그 다음에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속도 제한할 수 있죠. 몇 킬로 이내로? 30km잖아. 30km 이내로 속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가중 처벌인데 이게 바로 일명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이 인식이법 조문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무슨 법이라고요? 특가법이야. 특가법. 특가법에 나와 있는 내용, 특가 5조 13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안전운전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위반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누굴 쳤어? 어린이를 쳐가지고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되는데 여기 보시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으로 뭐가 없다? 벌금이 없어요. 사망하면 벌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과다한 평가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당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건 뭐 처벌까지 몰라도 됩니다만 이렇게 처벌한다. 그래서 사망과 상해인이 처벌하는, 특히나 사망은 벌금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정비불량차 점검도 확인만 하세요. 시도경찰청장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 일시정지 명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10일 있죠. 10일 범위 내에서 자 차의 사용 정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10일 확인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치운전자 보시면 자동차 등 주치운전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어갔다. 그리고요 측정 불응 2회 이상입니다. 원래는 그냥 2회 이상 그냥 음주운전 측정 불응이 아니고 이것도 처벌이 여기하고 똑같았죠. 근데 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처벌을 좀 세게 하는 것은 뭐 먹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때려버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보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빠지고, 그래서 빠진 겁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점이 넘었거나 2회 이상 측정 불응하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이거죠. 2년 이상 5년 이하의 뭐요? 징역입니다.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얼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측정 불응인데 2회 이상이면 이거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이겠죠. 한 번 측정 불응하면 이거는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고 2천만 원은 똑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고 0.2 미만이면요. 이거는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500만 원 이상. 그리고 여기는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 넘었고 0.08 미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처벌은 다시 한번 자동차 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전거 등은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고리 과료예요.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고리 과료다 보니까 자전거 등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현장에서 경찰이 스티커를 밟고 딱지를 떼요. 음주운전. 그래서 현재 우리 이제 시행규칙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들어보면 이거는 현재 우리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전거 있죠.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하면은 바로 범칙금 있죠. 범칙금 3만 원을 때리게 돼요. 3만 원을 지금 때립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사람이 측정 거부하죠. 측정 거부하면 이건 얼마를 때리냐면요. 바로 범칙금 10만 원을 때립니다. 현장에서 측정 딱지를 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전거 등은 뭐 플러스 뭡니까? 자전거 플러스 개인용 이동장치잖아. 그래서 이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있죠? 자, 이건 현재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음주운전하면은 범칙금이 10만 원이 돼요. 10만 원. 10만 원을 때린다고요. 근데 이거를 측정 거부하잖아요. 측정 거부하면은 이거는 13만 원의 범칙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야.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2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제 경찰이 이러면은 보통 이제 딱지 떼니까 이렇게 지금 딱지를 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주치운전 경우 처분 기준의 감경사유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저 보세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럼 음주운전하면 이제 면허를 취소라든가 면허 정지를 당하겠죠. 근데 내가 음주운전을 내가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두 번째, 내가 택시 운전사인데 교통봉사활동을 3년 이상 넘게 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세 번째, 내가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는 놈을 잡아가지고 내가 서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런 사람이 음주운전 했을 때는요 조금 깎아줍니다. 근데 깎아주는데 아무리 이런 사람이어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안 깎아줘. 그거야. 그래서 보시면 운전이 가족 생계 중요한 유지수단, 유지중요 3에 모범 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검거해서 서장 이상으로 표창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조금 깎아주는데 근데 다음 사유는 뭐한다? 없어야 돼요. 그럼 다음 사유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이 넘으면 안 돼? 0.1이 넘으면 절대 안 깎아준다.
그 다음에 과거 5년 이내 3번 이상 인피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인피교통사고. 그러면 안 깎아줘. 이런 사람이도. 그 다음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어도 안 깎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 이제 내가 음주운전 하다가 인피사고 내, 인피사고. 이번 음주운전 인피사고 낸 사람도 안 깎아줍니다. 또 하나가 내가 음주운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긴 한데 일단은 뭐 했다? 측정 거부한 거야. 측정 거부하면 안 깎아줘요. 또는요 내가 음주단속하는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이런 사람이어도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줘.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 주차정차 금지인데 우리가 주차정차 금지는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차도 안 되고 정차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주차는 안 됩니다. 근데 뭐는 허용된다? 정차는 허용되는 거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10m짜리라고 돼 있으면 전부 다 이쪽입니다. 주차정차 금지고 주차만 금지는요 10m짜리는 한 개도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야. 5m 있죠. 5m짜리는 여기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m짜리가 키포인트야.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이 5m짜리가 주차정차 둘 다 안 되는 곳은요. 바로 교도소예요. 교도소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야. 무슨 얘기냐면 교가 뭐냐면 교차로 가장자리.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그 다음에 도로 있죠. 도로의 모퉁이야. 도로의 모퉁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그 다음에 무슨 말 들어가? 소방 들어가. 소방. 불 끄는 거. 이거 들어가면 5m 이내가 주차정차 둘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다중공사 운전이야. 다중공사 5m거든요. 다중공사 5m. 자, 다중 이용장소 다중 나와. 그 다음에 도로 공사구역이야.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는 5m 이내가 주차금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10m짜리 모르면 10m짜리인 거지. 이거 없으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숫자가 있는 건 없거든요. 다른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여기잖아요. 교토 여기죠. 여기니까 여긴 5m 이내가 뭐가 안 된다? 주정차 둘 다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지대 사방. 안전지대가 없잖아. 없으면 몇 미터입니까? 10m예요. 그죠? 10m고 주정차 금지.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없어. 5m 없으니까 10m 주정차 금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없죠. 10m 주정차 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방 나왔죠. 소방 나오면 여기는 몇 미터? 5m 이내 주정차 금지. 여기잖아. 소방.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화재 예방 소방 나왔잖아. 소방 나오면 5m 이내 뭐 금지? 주정차 금지. 그 다음에 도로 공사 나왔죠. 공사 나오면 5m 이내가 뭐만 금지? 주차만 금지. 정차는 허용돼. 그 다음에 여기 다중이용 나왔죠. 다중이 5m 이내가 주차만 금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뒤이어서 교통 마무리하고 정보경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